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은퇴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막상 퇴직을 맞이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졌던 내 경험을 바탕으로 돈 없이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실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후 지옥이 시작됐다. 돈 없으면 은퇴는 재앙.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일 한 번쯤은 모두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노력, 이제는 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더 이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지옥처럼 느껴지는 삶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겁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압박돈 없이 은퇴하면 하루하루가 버거워진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죠.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곧바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월급이 없어진 후 매달 고정 지출을 맞추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김 씨는 은퇴 전 부동산만 있으면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산 대부분을 집에 투자했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값은 떨어졌고 임대 수입도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60대 후반의 알바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압박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면 매일의 생활이 고달프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전혀 여유가 아닌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2. 시간 관리에 어려움.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오히려 불안하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친구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58세에 퇴직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일에 쫓겨 지내던 일상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정숙 씨는 점차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목표가 없고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로 채워졌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결국 은퇴 후 목표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취미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글쓰기나 사진을 찍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목표와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변화. 퇴직 후 고립감을 느끼다. 세 번째 사례는 박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 후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지내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로 했지만 점점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식들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집을 떠나 자주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 씨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산책을 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박 씨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면할 일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외부와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를 다시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점차 우울하고 고립된 삶을 만들게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돈과 준비가 핵심이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돈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은퇴를 맞이하기 전에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정신적, 사회적 준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산이 부족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이 닥칠 수밖에 없고 목표나 사회적 관계 없이 퇴직 후의 시간을 보내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해도 그 외에도 목표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결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해 보세요. 퇴직 후 지옥이 시작됐다. 돈 없으면 은퇴는 재앙. 은퇴 후의 삶, 정말 꿈꾸는 대로만 흘러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는 그 현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은퇴 후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은퇴 후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삶의 질은 물론이고 마음의 평화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돈이 없으면 지옥이 된다. 우리는 은퇴 후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그 꿈은 신속하게 깨지게 됩니다. 은퇴 후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수입도 줄어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도 기대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은 상상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할 일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특히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소비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며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1. 김정수 씨의 실패. 김정수 씨는 62세에 은퇴한 후 자택에서 편안하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한 직장만 다녔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김정수 씨는 퇴직 후 몇 달을 여행하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어서 집 수리 비용, 장기적인 건강관리 비용이 쌓였고 그의 자산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해야 했고 60대 후반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돈이 없다면 은퇴 후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목표와 일을 찾아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허무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유와 휴식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없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점점 불안하고 불만이 쌓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존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목적을 찾아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이정숙 씨의 변화. 이정숙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남은 시간으로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지고 허무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예전에 관심이 있었던 글쓰기와 사진 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의 은퇴 후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히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인생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만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라.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직장에서의 만남이나 관계가 사라지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 3. 박명희 씨의 외로움. 박명희 씨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식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점차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해 새로운 사람들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녀의 정신적 건강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박명희 씨처럼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고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은퇴 후 준비가 전부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돈을 제대로 준비하고 자신의 목표와 일을 찾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퇴 후의 재앙을 막고 정말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지옥이 아닌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입니다. 퇴직 후 파산 위기에 놓인 19년 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맞이한 경제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무섭게 느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래. 솔직히 항상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돈도 적당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바닥이 날 줄이야. 너무 안일했어. 맞아. 회사 다닐 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매달 나가는 돈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어. 우리가 정말 많이 썼잖아. 새 차 사고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도 몇 번 갔지. 그때는 행복했지만 돌아보면 다 과소비였어. 그 돈을 좀 더 아껴뒀다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하게 돼. 나도 그래.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저 퇴직 후에도 몇 년만 쉬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몇 년조차 버티기 힘들어졌지. 사실 내가 명품 옷이나 가방 사는 걸 고집했던 게 문제였어. 그게 자신감을 줬거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다 허영심이었나 싶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사실 나도 그때 말리지 않았잖아. 내가 행복해 보이면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돈이 줄줄 새는 게 보이더라.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당신도 차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나도 별로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때 우리 둘 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느끼게 돼. 그래, 우리 둘 다 그랬어. 소비하면서 얻는 짧은 만족감에 너무 빠져 있었지. 하지만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때야.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요즘 카드 빚도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재정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의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 보이더라. 우리 둘 힘만으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가계부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겠어. 맞아. 요즘 소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돼. 명품 사고 비싼 차 타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적게 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해졌어. 우리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차도 중고차로 바꿨지만 나쁘지 않았잖아.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이야. 큰 소비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시작인 것 같아. 앞으로는 생활 방식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겠어.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으며 살아가야지. 그게 돈이 아니더라고. 그래, 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맞아.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돼.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부부의 대화를 통해 퇴직 후에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 후의 새로운 시작, 도전, 소통, 그리고 행복한 삶의 비결.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면서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불안정하게 느끼며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퇴직은 단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새로운 도전과 생활 방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직업 도전기 컨설턴트에서 강사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제는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강사에 도전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0년 가까이 기업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한 남성은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강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의 강의는 직장인, 특히 중견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처음 퇴직을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보람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살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은 퇴직자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은 은퇴자에게 새로운 활력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소 비용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과
단순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물건이나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퇴직 후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미니멀리즘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필요 없는 가구와 물건을 정리한 한 부부는 생활비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가볍고 여유로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퇴직 후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며 외식비를 절약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누렸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많이 했는데 퇴직 후 직접 요리를 하면서 식비를 절약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얻는 작은 즐거움도 느끼게 되었죠. 퇴직 후 최소 비용으로도 풍족하게 사는 방법은 물질적 여유가 아니라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더 큰 의미를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적은 소비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부부 소통과 갈등 해결법. 퇴직 후 부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종종 갈등을 겪게 됩니다. 퇴직 전에는 각자 일하느라 따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하다 보니 사소한 차이점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퇴직 후 경제적 이유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비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다툼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재정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와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갈등을 더 깊은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퇴직 후 부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경제적 불안과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는 서로의 새로운 일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퇴직 후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 퇴직 후에는 신체적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는 퇴직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남성은 퇴직 후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체력을 키우면서 조깅과 등산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퇴직 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더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고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해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면서 더 이상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여성은 퇴직 후 건강을 챙기려고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건강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퇴직 후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계획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2의 직업에 도전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익히며 부부간의 소통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위한 4가지 핵심 주제. 퇴직 후의 삶은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도 겪게 되죠. 오늘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재정 계획과 투자 전략.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 후에도 현명한 투자와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남은 자산을 단순히 저축해 두는 것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자는 보통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권 투자, 배당주 투자, 혹은 부동산 소형 임대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는 관리만 잘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퇴직 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도 재정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2. 퇴직 후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들이 사라지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죠. 하지만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등산 클럽, 지역 봉사활동 등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인연을 쌓으면서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세요. 이러한 연결이 나중에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취미와 자기 개발로 인생을 즐기는 법.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술, 음악, 사진, 요리 같은 예술적 활동을 시작하거나 스포츠나 체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제2의 배움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다시 진학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며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죠. 취미 활동은 퇴직 후 삶에 활력을 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면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 심리적 만족감도 커집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4. 퇴직 후의 심리적 변화와 감정 관리. 퇴직은 단순한 경제적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자아 정체성의 상실을 겪거나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일정을 세워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하루 30분 책 읽기 같은 작은 일상 목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계획,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취미와 자기 개발, 그리고 심리적 감정 관리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삶을 계획해 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서 진정한 만족을 위한 여정. 돈. 200만 원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겠다. 어릴 적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월급날의 짜릿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저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쉴 새 없이 돈을 벌고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돈도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더라고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50대 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퇴직 후 진짜 나를 찾아 떠난 D씨의 용감한 도전.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30년 넘게 한 회사에 헌신했던 D씨는 퇴직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밀려오는 허탈감과 무료함에 낯설기만 했습니다. 늘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리니 마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지. D씨는 퇴직 후 삶을 그저 무료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잊고 지냈던 꿈을 향해 D씨는 젊은 시절 좋아했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었던 요리 학원에 등록하여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맛보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D씨는 퇴직 후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던 일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행복의 재발견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닫다. D씨는 퇴직 후 삶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시간과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D씨는 퇴직 후 삶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으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D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D씨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의 발견. D씨는 돈보다 시간과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성장. D씨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퇴직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D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D씨의 용감한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복은 순간의 기분. 하지만 물론 행복은 순간의 기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만족을 얻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행복, 과학으로 풀어보니 돈보다 중요한 행복의 비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뻔한 얘기 같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오늘은 행복의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돈보다 중요한 행복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싹 빼고 우리 일상생활에 쏙쏙 들어오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1.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생각보다 약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가난은 불행을 야기할 수 있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행복을 추구할 여유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약하다고 해요. 적응 이론 애덕테이션 실이 쉽게 말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어 갑자기 부자가 되어도 처음에는 엄청 행복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감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행복의 쳇바퀴 퀴어다니 트레드밀 돈을 많이 벌어도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행복을 쫓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이론이에요. 2. 행복의 진짜 원천 돈보다 중요한 것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돈보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죠. 2. 감사하는 마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3. 몰입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몰입하는 경험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4. 베푸는 산 남을 돕고 베푸는 행동은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복을 위한 꿀팁 일상에서 실천하는 행복 연습.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꿀팁들을 실천하며 행복을 연습해 보세요. 1.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2.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3. 좋아하는 취미 즐기기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 즐겨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운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4. 봉사활동 참여하기 남을 돕는 행동은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세요. 5.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세요. 힘들다 대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추천 도서 행복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행복의 기원 서은국 행복의 진화론적 기원과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입니다. 행복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로우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몰입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해피어 탈벤 샤르 행복을 위한 긍정 심리학의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부터 행복을 연습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과학이 말하는 진짜 행복의 비밀. 돈이면 다 되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의 위력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옷,
꿈에 그리던 여행까지 돈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때로는 건강까지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할까요?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과 행복의 복잡한 관계.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점점 약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돈도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적응 이론 애덕테이션 시리에 따르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어 갑자기 부자가 되어도 처음에는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복감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행복의 쳇바퀴 기어다니 트레드밀 이론은 돈을 많이 벌어도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행복을 쫓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진짜 원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돈보다 사회적 관계, 감사하는 마음, 몰입, 베푸는 삶, 긍정적인 마음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몰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베푸는 삶은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 일상 속 행복 찾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들을 통해 행복을 연습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좋아하는 취미 즐기기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 즐겨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운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봉사활동 참여하기, 남을 돕는 행동은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세요.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세요. 힘들다 대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행복, 당신의 선택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행복을 연습해 보세요. 행복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10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도 어떻게 5년 만에 무일푼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보통 퇴직금 10억이라 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아요. 요즘 50대, 60대 분들뿐만 아니라 40대조차도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년이 짧아지고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고 다들 길어진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거 봐, 돈 못 모으면 저렇게 된다는 흥미 위주의 소재가 아니라 미리 생각해 볼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55세 은행 지점장, 10억 퇴직금 후 5년 만에 파산. 왜 이런 일이? 우선 이 사연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름 안정된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퇴직금이 10억이었다는 건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하기에 꿈 같은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흔히들 돈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아는 것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금융 상품을 다뤄온 사람이라도 자신의 돈이 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늘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거든요. 2. 은퇴 후에 흔히 겪는 3가지 실패 사례. 사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퇴직금이나 모아둔 목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심지어 빚을 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제가 직접 들은 3가지 유형의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실패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폭망. 첫 번째 사례는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도 50대 후반에 공기업에서 퇴직했고 역시 수억 원대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A씨는 늘 내 사업 한번 해보는 게 꿈이라고 말해왔는데 문제는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자금 운용 등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요즘에는 5호 사업이 뜬다,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번다는 달콤한 말에 혹했죠. 여윳돈이 생기면 마음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투자했는데 막상 해보니 경영 노하우도 부족하고 시장 상황도 안 좋았어요. 결국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몇 억이 순식간에 날아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었죠. 잘 다니던 회사 퇴직하고 받은 목돈이 한 번에 사라졌으니까요. A씨가 말하길, 내가 이거 잘 몰랐는데 괜히 해버렸구나.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혹한 게 진짜 문제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A씨뿐 아니라 은퇴 후 목돈을 사업에 쏟아붓다가 망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가족 부담으로 인한 탕진. 두 번째는 B씨 케이스예요. B씨는 원래 30년 넘게 대기업 다니면서 은퇴했는데 퇴직금이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비부터 결혼 비용까지 모두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녀가 딱 결혼 정년기일 때가 본인의 퇴직 시기와 겹치는 경우 실제로 많이들 겪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탁을 안 해도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책임져야지, 그래도 평생 고생했는데 자식만큼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아이 결혼 비용, 주택 마련 지원 등에 쓰게 됩니다. 결국 B씨는 거의 목돈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죠. 자녀들은 고마워했겠지만 정작 본인은 정기적인 수입 없이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 금방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가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작게는 만성질환, 크게는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써 남겨둔 돈도 줄줄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B씨는 결국 작은 가게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자녀들도 미안해했지만 이미 쓴 돈을 되돌리긴 어렵잖아요. 좀 더 현명하게 분할해서 지원할 걸 그랬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했는데라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3. 다단계 고수익 보장 상품에 속아 날린 사례. 세 번째 CC 사례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본인 말로는 주식 투자도 꽤 오래 했다고 자부했대요. 그런데도 은퇴 직후에는 마음이 급해졌는지 안정적으로 월 몇백은 나온다는 말에 혹해서 다단계나 사설 투자 모임 같은 곳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다. 우리는 이미 큰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니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특히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때, 혹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시원찮아 보일 때,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성급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CC는 몇 달 만에 원금 손실만 본 게 아니라 사실상 쫓기듯 투자금을 회수도 못하고 쫓겨난 셈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공중분해된 거죠. CC 본인은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이 났는지 모르겠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할까? 자, 이렇게 무리한 사업 투자, 가족 부담, 무분별한 고수익 투자 등이 은퇴 후 파산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이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궁금해지시죠? 은퇴 전부터 작게라도 사업 경험이나 돈 관리 경험을 쌓기. 사업이 꿈이라면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직접 경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나도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특히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지원은 계획적으로 선을 지키면서 하기. 자녀의 결혼 자금, 교육비, 주택 자금 등은 부모가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공식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내 노후가 안정돼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 행복이 완성되니까요. 투자는 수익률보다 안전성부터 따져보기. 퇴직금은 내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이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통한 안전자산 배분이 먼저고 고위험 상품을 하더라도 전체 자산 중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목돈이 들어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신중하게 고민.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마음이 들뜨기 마련인데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차분히 정보를 모으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4. 은퇴 후 삶,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다. 예전에 70세 전후가 평균 수명이었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90세 이상까지도 살 수 있다고들 하죠. 그러면 은퇴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55세 전후로 퇴직하면 3040년은 더 살 수 있으니 사실상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따라서 목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30년, 40년을 버티게 하려면 보수적인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물론 투자로 불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에 대비할 경험과 정보가 있어야 하겠죠. 없다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 얘기만 듣고 혹하는 건 가장 위험해요. 5.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 결국 55세 은행 지점장 10억 퇴직금 받고도 5년 만에 파산이라는 사건은 절대 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급이 높고 돈을 많이 받았어도 휘청이는 건 생각보다 순식간이거든요. 오히려 목돈이 있으면 더 쉽게 욕심부리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은퇴 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돈도 안 써야겠다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생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시도해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계획과 안전장치가 필요할 뿐이죠. 계획이 있고 여유 자금 규모가 적절하며 지출을 꼼꼼히 체크한다. 가족에게도 너무 지나친 지원은 내 노후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해본다. 이런 원칙들이 쌓이면 퇴직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안정적으로 은퇴 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작정 돈을 굴리거나 자녀에게 다 쓰거나 혹은 꿈만 믿고 달려들어 버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래,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돈 문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는 더더욱 돈이 안정의 기반이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 모두 미리 대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 후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